안녕하십니까. 고작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뉴스버스에서 기사를 여러 번 썼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기사를 썼었고, 2년 9개월 전에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에 보면은 5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업비트, 빗썸. 그런데 국내 5번째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고팍스라고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는 좀 보니까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하고는 좀 차이가 났어요. 고파이라고 하는 고객들이 맡긴 디지털 자산을 고파이라고 하는 H 서비스, 거기에 이제 맡기면은 그 디지털 자산을 운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고파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H 서비스를 운용하던 회사, 미국의 제너시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고객들이 맡긴 디지털 자산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3,300명의 투자자들이 지금 가치로 하면 한 2천억 원, 그 당시에는 이제 700억의 손실이 났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돌려받고 3분의 2를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 3분의 2가 2년 9개월 동안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 1월에 출범하고 디지털 자산의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디지털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피해 규모가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냥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했으면 모르는데 세계 1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그거를 인수를 했고, 우리가 책임지고 피해액을 변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아직껏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금융당국, 그리고 올해 이제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팍스 사태 300여 명 피해자 모임의 대표, 오늘은 그 사유리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이 사태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뭐가 문제고 어떤 식의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하는 걸 한번 제가 들어보기 위해서 사유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유리 대표님도 어쨌든 그 2년 9개월 전에 그 고팍스라고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매입을 하고 관리를 맡겼는데 이제 문제가 돼서 네네. 피해를 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고팍스 사태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그 고팍스 사태 배경에는 그 고객자산 예치 운영 서비스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제 고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자산을 미국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에 맡겼는데, 여기서 이제 신규 대출 환매를 중단하면서 고파이 고객 자산이 이제 묶이면서 결국 운영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디지털 자산을 제3의 운영업체에 맡긴 뒤 그 차익 거래를 통해서 그 이자를 충당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디지털 자산을 넘겨받은 운영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에게 저희가 이제 맡긴 그 디지털 자산을 돌려주지 못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됐고요. 고팍스는 2022년 그 11월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 제네시스 이제 파산으로 약 7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그 고객들이 맡긴 디지털 자산을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내 가지고 이자를 맞습니다. 지급하는 그런 서비스를 했는데 제네시스가 파산하면서 700억의 손실이 맡긴 발생했다. 디지털 자산이 반환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품별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고 일부 이제 반환이 된 상품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00억 중에 한 37% 정도는 맞습니다. 반환이 됐지만은 거의 그 63%, 거의 3분의 2 가까운 고객의 투자금이 반환이 안 됐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정책 환경이 조성되면서 지금 한 2천억 원 정도로 지금 현재 그 가치가 시세로 그만큼 손실액이 커진 거죠. 그래서 아예 파산하고 이렇게 망가져 버렸으면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으면은 사실
투자자들도 이제 그게 그냥 네. 손실로 되고 네. 뭐 이렇게 이제 끝났을 텐데 네. 어쨌든 바이낸스라고 하는 세계 1위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팍스를 인수를 했단 말이죠. 네네. 인수를 했고 거기서 어쨌든 100% 피해 고객들의 피해를 우리가 변제해 주겠다. 네,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이제 인수를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바이낸스가 지금 그럼 인수를 했으면은 그 이후 지금 과정이 좀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바이낸스가 2023년 예. 고박스를 인수하면서 피해자 전원에게 네. 100%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초기 손실액은 이제 약 700원이었지만 최근 디지털 자산 시세 상승으로 예. 이제 피해액이 2천억 원이 늘었고요. 금융당국이 이제 고박스 인수만 승인해주면 그 피해자 보상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고박스가 이제 바이낸스 인사를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그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고박스 최대 주주를 바이낸스로 교체하는 그 갱신 신고 심사도 예. 그 2년 넘게 심사를 끌고 있고요. 예. 아울러 이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을 위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대주주가 독점이나 조세 등 경제 범죄 관련 법률과 가상자산 관련 법률, 또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사업자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해주지 않고 네. 2년 넘게 미루고 있는 게 네. 그 경제범죄, 네네. 그 자금 세탁과 네네.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다.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예, 벌금은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이제 바이낸스가 2023년도에 네. 미국에서 그 5조 5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명부 이유로 인수 승인을 미루면서 고팍스에는 지금 현재 대주주로 있는 바이낸스의 대주주 자격을 변경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특검법이 개정되더라도 예, 바이낸스의 뭐 부적격한 사유로 지적된 과거 법률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팍스 갱신신고 승인 지연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바이낸스는 이제 당국의 승인이 지연되자 국내 업체인 메가존과 메가효상도 나섰지만 저희 그 고파이 피해 보상 문제가 걸림돌을 작용해서 이마저도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하여튼 2023년에 미국에서 그 자금 세탁 혐의로 5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체한테 승인해주기 어려우니까 네. 바이낸스 말고 다른 대주주를 찾아와라. 네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내 업체가 메가존한 데서 이제 나섰는데 네. 걔네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맞으면 이제 인수를 네. 하겠지만은 피해 금액도 보상이 피해 지금 그 2천억 가까이 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네. 떠안고서 할 의사는 없다라고 네, 해서 결렬이 네. 됐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네. 금융당국에서는 그런 그 자금 세탁이라든가 뭐 조세 포탈 뭐 이런 어떤 경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가상 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사업자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피해자들 보기에는 아니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그런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거지. 네. 이거는 몇 년 전에 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네네네. 그걸 뭐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근데 그거를 이유로 자꾸 하는 거는 그냥 해주기 싫은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한 네네. 그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생각을 하시는 있습니다.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지금 그 뭐 다들 피해자들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다를 텐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일부 피해자들은 지금 민사소송을 낸 네네. 경우도 있다며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일부 피해자들이 계속되는 지연으로 네.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원은 네. 고팍스 피해자 개인은 네. 그 소송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네. 원고 적격성을 부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팍스가 소송 주체가 돼야 한다는 네. 뜻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피해자들은 소송의 실익이 낮다는 판단하에 손은 지금 취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그 보상 의지를 갖고 있는 바이낸스가 고박스를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게 유일한 피해자 구제 방법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저쪽
주체는 고파스인가요? FIU 쪽입니다. FIU? 금융당국을 상대로 저희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네. 빨리 승인을 해줬으면은 우리는 이제 100% 피해가 변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계속 붙들고 승인을 안 해주고 지연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 어쨌든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보니까 올해 5월 8일인가요? 국회에서 고파스 사태 해결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리아 디지털 자산 포럼이 서울대 ESG 사회혁신센터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님과 함께 저희 그 고팍스 피해자 구제 방안 세미나를 열어주셨고요. 그때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고팍스 피해자 구제 문제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어쨌든 뭐 국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보니까 뭐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방문해가지고 민병덕 의원께서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알아봐주고 계시고 찾아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담당 부서가 금융정보분석원 FIU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2023년 미국에서 자금 세탁 혐의로 5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때려 맞은 거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글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금융당국의 정확한 지금 스탠스가 뭔지 진짜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 건지 아니 꼭 그 이유 때문인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금융당국의 입장은 뭐 고팍스 인수 기업인 바이낸스가 이제 2023년 3월, 8월,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임원 변경 신고서를 냈지만 이제 담당 부처인 금융정보분석원이 그 2년째 수리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 신고가 수리가 돼야만 바이낸스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저희 그 고팍스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 피해도 구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FIU 같은 경우는 뭐 고팍스와 함께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 건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 중이라는 그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바이낸스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자금 세탁 혐의로 그 벌금 맞은 거 이외에 바이낸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 들어오는 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당연히 경계를 할 거고 그렇죠. 자국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옹호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그 최근에 FIU 박광 원장 보니까 2년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분인 것 같은데 이 차관급짜리인가요? FIU가 금융위원장이 장관급이고 아마 차관급 정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문책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다면서요? 그동안 뭐 제가 탄원서도 많이 보내긴 했었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단순한 뭐 고팍스의 뭐 기업 실패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부작위가 불러온 구조적인 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박강 FI 원장이 2년 넘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건을 처리하지 않아서 사실상 지금 고팍스 거래소의 정상적인 영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 기준도 없이 FIU 담당자 판단에 따라서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의 행사가 결정되는 현재 구조이다 보니까 뭐 국내 사업자들이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로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 금융위원장에게 민원서를 보내서 이 박강 원장, FI 원장에 대한 감사 및 그에 따른 문책을 요구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요 FIU 박광 원장이 지금 2년 넘게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이 부분 가지고 지금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를 했고, 뭐, 추가적인 그런 어떤 대책, 피해자들의 뭐 집단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박강 FI 원장이 2년 넘게 바이낸스 인수 승인권을 방치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예. 또 권한 남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단순한 그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 권리 침해이자 예. 네, 이런 부분은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등에도 민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뭐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수 있다. 아니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어떻게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계세요? 저희 고파이 사태의 피해자들은 젊은이가 대다수이고요. 뭐 1억 이하의 다 소액 투자자들이 90% 이루고 있습니다. 뭐 현재 저희 바이낸스 외 회사를 살리고 투자자 전액 보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다른 대안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2년 동안 정부에 의해 금융당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정부의 그림자 규제에 따른 실책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국민들이 금융당국에 의해서 억울한 피해를 지금 2년 넘게 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는 저희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 많이 헤아려 주셔가지고 이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길 간절히 저희는 현재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그 메가존 국내 기업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고박스 인수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국내 기업은 없나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떠오르는 블루오션의 네. 기업이긴 한데 저희 고파이 채무가 네.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좀 채무 제조종이라고 할까? 네. 좀 어느 정도 인수하는 쪽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뭐 그런 뭐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뭐 그런 어떤 논의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피해자들 사이에서? 근데 뭐 네. 메가존에서 네. 앞서서 네. 뭐 메가존 그 협상 시에 저희 그 채무액을 기초 자산 기준이 아니고 현저하게 낮은 원화 가격으로 해서 네. 뭐 동의서도 받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극히 참여율은 저조하고 저희 그 고파이 사태 그 피해자들은 정부의 특혜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또 뭐 세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거 절대 아니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알아봤을 때에 바이낸스가 고박스를 인수한 거에 대한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가 국민 같은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 저희는 당연히 바이낸스 인수가 승인이 되고 바이낸스가 인수함으로써 저희 투자자들은 저희가 예치한 코인을 전에다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인데 특정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3,300명의 피해 구제가 지금 막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굉장히 이전 정권에서는 저희가 그 정부를 많이 원망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권에서는 그래도 뭔가 조금 혁신적이고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행정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박스를 인수한 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미국에 2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벌금 받은 거를 자꾸 명분으로 내세우지만은 그거는 네. 핑계에 불과한 거고 네.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빨리 승인을 해가지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네.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그 젊은 층이고 또 1억 미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액수가 아닌 것 같지만 또 그 젊은이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정말 목숨과도 같은 네, 미래의 희망에 그렇죠. 큰 네, 돈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디딤돌 될 수 있는 자금이죠. 금융당국도 그렇고 다음에 그 FIU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중앙부처 다음에 연관이 돼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죠. 네. 그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빨리 네.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네. 합리적인 좀 해법을 빨리 만들어내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네네. 오늘 하여튼 그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신 네네. 사유리 대표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네. 신속히 하여튼 이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네. 얼굴에 활짝 미소가 네네. 피어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뉴스버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고작의 경제버스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